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아무렇지 않게 선택하는 그 좌석 하나가 사실은 항공사들의 정교한 전략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천공항에서 긴 시간 기다리며 지친 적이 있거나 탑승 후 불편한 자리에 앉아 괜히 후회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단순히 창가냐, 통로냐만 고민하면 됐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항공사의 수익 구조와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통로석이 가장 현명한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화장실 이용도 편하고 다리도 쉽게 뻗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공사들이 좌석 프리미엄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그 통로석이 오히려 여행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저가 항공사들까지 모두 좌석 위치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죠. 이제는 그저 편할 것 같은 자리를 클릭했다가 알게 모르게 추가 요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비스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항공사들은 승객의 심리, 즉 답답한 중간 자리는 피하고 싶다는 감정을 정교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창가석과 통로석에 살짝의 프리미엄 요금을 붙여두죠. 결국 우리는 조금 더 내면 더 나은 자리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클릭하지만 그 조금씩 더 낸 비용이 쌓여 항공사엔 막대한 수익이 됩니다. 마트에서 500원짜리 물건을 덜컥 집듯 작은 선택 하나가 반복되어 큰 차이를 만드는 심리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창가석은 정말 완벽할까요? 겉보기엔 조용하고 벽에 기대 쉴 수도 있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침 비행으로 동쪽으로 향할 때는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내리쬐고 저녁 서쪽 노선에서는 석양이 정면으로 들어와 눈부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창문 덮개를 내려도 열감이 남고 장거리 비행이라면 피로감이 훨씬 커집니다. 즉, 창가석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통로석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승객들이 가장 선호하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최근 항공사들이 새롭게 도입한 탑승 순서 정책 때문에 짐칸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창가석 승객이 먼저 타고 짐칸을 채워버리면 뒤늦게 탑승한 통로석 승객은 머리 위 공간을 찾기 힘들어 결국 가방을 뒤쪽에 두거나 수화물로 맡겨야 합니다. 짐이 손상되거나 늦게 나오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기피하는 중간 좌석은 어떨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자리가 빈자리 전략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양옆이 비어있을 확률이 높고 실제로 똑똑한 여행객들은 일부러 중간 좌석을 선택합니다. 비행기 탑승률이 낮은 노선이라면 예상외로 여유로운 비행을 즐길 수도 있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예약이 달갑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나 추가 요금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좌석 하나에도 심리전과 수익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자리일 것 같다는 감각적 판단이 아니라 이 노선, 이 항공사, 이 시간대엔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를 계산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최근 항공사들이 조용히 도입한 새로운 탑승 방식, 윌마, WILMA, 보딩 시스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윌마, WILMA, 보딩 시스템은 윈도우, 미델, 아일의 약자입니다. 즉, 창가석 승객이 먼저 탑승하고 그 다음 중간 좌석, 마지막으로 통로석 순서로 비행기에 오르는 방식이죠. 언뜻 보면 간단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항공사와 승객 간의 미묘한 힘의 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방식이 처음 도입된 이유는 탑승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전엔 좌석 구분 없이 줄 서서 탑승하다 보니 앞자리에 짐을 넣는데 시간이 걸리고 뒤쪽 승객이 대기하는 비효율이 발생했죠. 윌마 시스템은 창가석 승객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통로를 막지 않고 앉을 수 있어 전체 탑승 속도를 높입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회전율이 올라가고 지연이 줄어드니 큰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통로석 이용자들은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늦게 탑승하다 보면 머리 위 짐칸이 이미 꽉 차버려 멀리 떨어진 자리나 뒤쪽에 짐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비행이 끝난 후에도 자기 자리 근처가 아닌 먼 곳까지 걸어가 짐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동 통로가 막히거나 다른 승객들과 부딪히는 불편함이 생기죠. 또 하나의 문제는 통로석 승객이 마지막에 타다 보니 비행 중 휴대수화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비행 도중 필요한 물건이 가방 안에 있어도 자리에서 일어나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통로석이 주는 이동의 자유라는 장점이 오히려 사라지는 셈이죠. 이런 이유로 요즘은 오히려 일부 승객들이 참가석보다 중간 좌석을 택하기도 합니다. 먼저 탑승할 수 있고 짐칸을 확보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항공사들은 이미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중간 좌석의 불편함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면서도 이 좌석을 선택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 수익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결국 승객의 선택은 편리함이 아니라 심리적 타협에 의해 결정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보딩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유료 옵션을 조금씩 제한하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빠른 탑승을 원하시나요? 같은 메시지와 함께 조금만 더 내면 일찍 탑승할 수 있는 우선 탑승권을 판매하죠. 즉, 항공사는 문제를 만든 뒤 그 해결책을 상품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비단 탑승 순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좌석 간격, 다리 공간, 심지어 기내식 선택권까지 세분화되며 모든 단계가 수익화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 경험이 점점 선택의 자유에서 옵션의 비용으로 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승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시간 관리입니다. 윌마 시스템이 적용되는 항공편이라면 예매 후 미리 탑승 그룹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일찍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순서를 앞당기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짐칸을 확보하고 자리 이동 스트레스를 줄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좌석 맵 분석입니다. 항공사 공식 사이트나 앱에서 제공하는 좌석 배치도를 미리 확인하면 출입구와 가까운 좌석이나 화장실과의 거리 등을 미리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가격대의 좌석이라면 탑승 동선이 짧은 위치를 선택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요금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좌석 예약 시 너무 빠르게 클릭하지 말고 결제 직전에 추가 옵션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항공사들은 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많은 유료 선택을 유도합니다. 단 몇 초만 더 생각해도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항공사들의 이런 세분화 전략이 어떻게 우리의 탑승 경험을 상품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떤 심리적 함정에 빠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사의 수익 구조는 단순히 표 한 장을 파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수익은 심리적 가격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좌석, 수화물, 기내식, 우선 탑승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승객이 스스로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심리 설계가 숨어 있죠. 이 전략의 핵심은 기본 요금이라는 착시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검색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최저가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비행기만 태워주는 최소한의 서비스일 뿐. 수화물 하나, 자리 하나, 식사 한 끼가 추가될 때마다 금액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가 항공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결제 화면에 도달하면 처음 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항공사들은 이 과정을 단계적 지불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요금을 한꺼번에 제시하면 거부감이 생기지만 조금씩 추가하는 방식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좌석 지정 5,000원, 우선 탑승 7,000원, 기내식 1만 원 같은 식으로 나누면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여도 최종 합산 금액은 놀라울 정도로 커집니다. 이는 마치 커피숍에서 추가 시럽, 휘핑크림, 사이즈업을 반복 선택하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이런 소비 패턴은 심리학에서 결정 피로로 설명됩니다. 항공사는 우리가 피로해질 시점을 정확히 알고 그 타이밍에 결제 버튼을 제시합니다. 결국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타협으로 이어지고 그 선택이 항공사엔 또 하나의 수익이 되는 거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이 과정이 불만보다 만족감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선택했다고 느끼면 결과에 대한 후회가 줄어듭니다. 항공사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 추가 요금을 자유로운 선택처럼 포장합니다. 더 넓은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겠어요? 빠른 탑승으로 여유를 느껴보세요. 이런 문구들은 사실상 당신이 주도하는 소비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장치입니다. 결국 승객은 자신이 편리함을 산 게 아니라 선택의 권리를 산 셈이 됩니다. 이 미묘한 감정은 불편함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가 되어 다음 여행에서도 비슷한 옵션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만듭니다. 항공사는 이런 소비 패턴을 분석해 알고리즘으로 축적하고 이전 예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요금 정책을 적용합니다. 결국 같은 노선이라도 승객마다 제시되는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비교의 착각입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비슷한 노선인데 이 항공사가 더 싸네라며 단순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는 수화물이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하나는 기내식이 빠져 있거나 좌석 선택이 제한돼 있습니다. 즉, 공정한 비교가 아닌데도 마치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승객은 점점 더 세부 옵션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제 비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어떤 좌석을 고를지, 언제 탑승할지, 어떤 서비스를 추가할지. 이 과정에서 항공사는 승객의 모든 행동 패턴을 수집하고 분석해 다음번 예약 때 더 정교한 맞춤 요금을 제시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책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심리 마케팅의 완성형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 번의 클릭으로 좌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가 설계한 심리적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모르면 늘 뒤늦게 깨닫게 되죠. 왜 이번엔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지? 왜 같은 비행기인데 나는 더 냈지? 그 답은 우리가 아니라 이미 항공사 시스템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데이터 기반 심리 마케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승객별로 어떻게 다른 가격이 매겨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주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사의 데이터 기반 요금 책정은 이제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승객의 행동, 검색 패턴, 예약 시점, 심지어 머무는 지역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요금을 실시간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항공권을 검색할 때마다 가격이 미묘하게 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으로 같은 노선, 같은 날짜, 같은 좌석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가격이 표시될 수 있는 구조죠. 예를 들어 한 승객이 특정 노선을 여러 번 검색한다면 시스템은 그를 이 노선에 높은 관심이 있는 고객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할인율이 점차 줄어들거나 가격이 소폭 인상됩니다. 반대로 한 번 검색하고 바로 떠나는 사람에겐 관심이 낮은 고객으로 인식되어 할인을 미끼로 재방문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즉,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데이터로 맞춤형 가격을 제시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더 정교해졌습니다. AI는 수백만 건의 예약 데이터를 분석해 승객이 결제를 망설이는 순간과 결심하는 순간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 가격 조정이나 제한 시간 할인을 띄워 결제를 유도하죠.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시간 심리 조작의 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항공사는 우리 스마트폰이나 PC의 쿠키, IP 정보를 통해 지역별 경제 수준과 통화 가치까지 반영합니다.
같은 티켓이라도 한국에서 검색하는 것과 동남아에서 검색하는 것의 가격이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일부 항공사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할 때보다 자사 웹사이트에서 비싸게 책정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직접 방문 고객은 충성도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얼마나 브랜드에 익숙한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도 가격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선택의 순간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그 데이터는 당신의 소비 성향을 프로파일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이라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프리미엄 좌석 업그레이드 광고가 더 자주 노출됩니다. 또 가족 여행을 자주 한다면 항공사는 아동 할인이나 가족 좌석 옵션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칩니다. 모든 게 당신의 과거 선택에서 시작되고 다음 결정을 유도하는 데 활용되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승객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정보 자체가 이미 항공사가 설계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공사가 미리 만들어 둔 경로를 따라 걷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째, 검색 흔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항공권을 검색할 때는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쿠키 정보가 저장되지 않아 항공사가 당신의 검색 패턴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VPN을 활용해 다른 지역 IP로 접속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별 가격 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 더 저렴한 요금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항공권 검색 시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검색량이 늘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요일이나 목요일 오전처럼 비교적 검색량이 적은 시간대에 예약을 시도하면 같은 노선이라도 더 저렴한 요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약은 한 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 후 바로 결제하기보다는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확인하면 AI가 망설이는 고객으로 인식해 일시적인 할인이나 쿠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건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며 유도하는 패턴을 역이용하는 일종의 데이터 대응 전략입니다. 결국 항공사의 가격 정책은 기술이 주도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싼 항공권을 찾는다가 아니라 데이터 게임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발전한 데이터 시스템이 앞으로의 항공산업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리고 AI와 자동화가 만들어낼 새로운 여행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와 자동화는 이제 항공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항공권 가격을 조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승객의 전체 여행 경험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당신의 이동 동선, 소비 패턴,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데이터로 분석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사이 공항에서는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와 얼굴 인식 게이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단순히 줄을 줄이기 위한 편의 장치가 아닙니다. AI는 체크인 과정에서 승객의 반응 속도, 표정, 대기 시간 등을 분석해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유로운지까지 파악합니다. 이 정보는 이후 고객 서비스나 마케팅에 활용되며 당신의 기분에 맞춘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제 항공사는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를 예측합니다. 장거리 여행객에겐 휴식과 수면 관련 상품을, 단거리 출장객에겐 빠른 탑승과 와이파이 이용권을 제안하죠.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음에 클릭할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학습합니다. 즉, 앞으로의 여행은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AI가 미리 제안하는 경로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 자동화 흐름은 기내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승무원의 역할 중 일부는 이미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죠. 예를 들어 일부 항공사에서는 AI 기반 주문 시스템을 통해 승객이 개인 스크린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직접 주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승객의 연령대, 과거 주문 내역, 시간대 등을 종합해 추천 메뉴를 보여줍니다. 결국 당신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결정도 사실은 AI가 유도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AI가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 인간적인 접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승무원과의 짧은 대화, 창가를 통해 느끼던 여행의 여유. 이런 요소들은 점점 시스템화된 절차 속에 묻혀가고 있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만 그 효율이 과연 여행의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데이터의 불균형입니다. 항공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방대하지만 승객은 자신이 어떤 정보로 평가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AI가 당신을 프리미엄 소비자로 분류했다면 앞으로 저렴한 요금은 거의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기술이 공정성을 보장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차별을 만들어내는 셈이죠. 이런 변화 속에서 일부 항공사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아닌 인간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본의 몇몇 항공사들은 디지털 효율성보다 따뜻한 응대를 내세우며 승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고객과의 감정적 교류를 브랜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인간적인 배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항공여행은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계산하는 완전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느냐? 아니면 인간 중심의 따뜻한 경험을 유지하느냐?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앞으로 항공사들이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여행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거란 사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변화의 끝에서 승객의 선택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여행의 주체로 남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항공여행의 주체는 더 이상 단순히 탑승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데이터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알고리즘과 상호작용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진짜 여행자로 남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선택의 주도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AI와 자동화가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기준이 단순히 시스템의 제한에 의존한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뒤도된 이동에 가깝습니다. 여행의 본질은 자유와 탐험입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나 추천 알고리즘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느끼고 싶은 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태도. 그것이 앞으로의 여행에서 가장 인간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데이터에 대한 인식입니다. 항공권을 검색하고 탑승하고 심지어 기내에서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남깁니다. 이 데이터는 결국 서비스 개선이나 가격 정책에 사용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불투명하죠. 따라서 여행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인지하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의 추적 차단 기능을 활용하거나 광고 맞춤 설정을 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데이터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항공사나 여행 플랫폼의 개인정보 정책을 읽고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이런 실천이 모여야만 우리가 진정한 디지털 여행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여행은 더 이상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AI가 예측하고 알고리즘이 조정하며 데이터가 그 길을 설계하는 시대에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기술이 만든 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감정, 우연한 만남, 예측 불가능한 순간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여행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기술은 분명 우리를 더 빠르고 더 멀리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건 왜 떠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단지 효율과 편리함이라면 여행은 더 이상 설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과정이 되어버릴 겁니다. AI가 추천한 도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낸 골목길과 작은 카페에서 느낀 감정. 그런 순간이야말로 알고리즘이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여행의 본질입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항공여행은 기술과 인간의 공존 실험입니다. AI는 계속 발전하고 자동화는 점점 정교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순간 여행의 형태도 의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 항공권을 검색할 때 잠시 멈춰보세요. 화면 속 숫자와 그래프 뒤에는 누군가의 데이터,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 선택이 진짜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AI 시대의 진정한 여행자로 설 수 있을 겁니다.